놀 권리가 뭔가요? 예, 노는 것도 권리라는 얘기인데요. 요즘 아이들 뭐 예전에 비해선 뭐 버릇도 좀 많이 없어지고 욕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환경은 좋아졌지만 부모님의 기대치가 높아졌고 또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이 받고 부모님 욕심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일기에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요즘 초등학생의 고민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1시에 잠이 든다. 시험지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겠다. 온 사방 곳곳 좋다는 학원만 바꿔서 다니는 내 인생. 학원은 스트레스를 공급하는 곳. 못된 어른들아,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죽는 줄 아니. 예. 근데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글을 참 잘 썼네요. 맥락이 분명하고 기승전결이 확실한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그 따끔한 충고까지. 자, 일단은 뉴스 속보 들어온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오늘 오후에 청와대 회동을 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회동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이제 새해 예산안 처리, 그 법정 시한이 넘지 않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나 복지 문제 이런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이 여당 또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아마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이렇게 회동을 하는 게 아닌가. 또 그 최근에 이제 순방을 가면서 FTA를 많이 체결을 해서 성사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과를 설명을 하고 국회에 그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그 처리가 된 이후에 아마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논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속보 또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배격한다.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의안을 배격하면서 이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사일 개발이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온 대로 다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제 얘기해보죠. 뭐 북핵도 하지만 이 어린이들 무섭죠. 요즘 어린이들 이 생각이 많이 성숙하고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어머니이신 변호사님께서 예,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좀 한번. 뭐 저는 이제 아직 딸이 초1인데 네. 초1만 돼도 사실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렇죠, 뭐 아직은 공부를 뭐 할 나이는 아니어서 특별히 공부시키는 건 없는데 주변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 변호사들 모임을 가면은요. 그 여자 변호사님 중에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대치동의 그 교육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뭐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는 교육을 시키는 축에 끼지를 못해요. 일단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전업주부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드는 돈으로 하루 종일 아이가 어느 학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번에 성적을 어떻게 나오고 어느 학원이 더 좋고 이거에만 완전히 목을 메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완전히 아이 학원 문제, 학원 정보 문제, 그다음에 성적이 얼마나 오르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이거에만 어떤 성인 여성 하나가 그것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여성 하나가 매달려 있으니 아이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끌려가게 돼요. 맞습니다. 그 엄마의 등살에. 네.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어리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통계를 사는 게 보니까 지옥같이? 그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흘에 한 명꼴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데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모님들이 고학력일수록 자녀들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화병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 이 요즘 그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이름을 뭐 아빠,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뭐 상당수 대부분인데 그중에 약간 조금 삐뚤어진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빠를 늑대, 악마나 잠꾸러기 대마왕,
담배 사랑, 대왕 문어. 아마 이거는 더 심한 게 있었을 텐데 방송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네. 가장 좀 무난한 거. 귀엽다고 할 수도 나쁜 있는. 엄마 이거는 애들 목소리로 나쁜 엄마 이건 좀 귀여울 수도 있는데 엄마 뭐 과외 센 부인 과외를 많이 시켜서 그런가 보죠. 대왕 오징어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순화시켰네요. 예 방송에서 그런 거 같은데 현실은 더 심합니까? 현실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하죠. 예. 예. 교수님은 뭐 네.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뭐 자비스러운 뭐 네. 천사 희망사항 말씀하시는 뭐 거 이렇게 아니에요?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저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 부모가 아이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온당치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그 폐륜 범죄 뭐 그런 얘기들, 네. 즉 부모를 폭행하거나 또 부모를 살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폐륜성이 분명히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부모가 잘 못하고 있는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 또 공정치 않은 훈육이라든가 네. 일관성 없는 것 또는 아이들의 소위 말해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로 즉 나의 대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깔려져 있다. 그래서 일부 표현을 보면 자식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즉 어떤 폐륜 범죄와 그 관련돼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들한테 잔소리 되게 많이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엄청 드는데요. 예. 저는 뭐 한번 자녀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좋은 아빠인지. 그러니까 방금 이제 부모의 소유욕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 부모가 아이가 지능이 뭔지 발견하고 그게 잘 이제 가꾸고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그냥 그 아이의 꿈이 아니고 부모의 꿈을 위해서 아이를 조금 닥달하고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그렇죠.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 지수는 또 꼴찌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좋은 학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야 성공한다는 그 사회적 도시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더 이 학교를 요즘에는 강요하고 그런 것 도식의 같아요. 출발점이 아주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돌 지난 3살 남자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만 원대에 달하는 영어 교재를 사서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조성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놀랬죠. 이게 무슨 뭐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대 영어 교재. 이걸 사게 되면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애들끼리 또 뭐 이렇게 영어로 수업 같은 걸 하나 봐요. 한번 가봤는데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현 기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형편이 아주 넉넉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을 해서 150만 원을 월 쓰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월은 아니고 이제 교재 비용인 건데 아, 예. 이를테면 그런 대학 그 교육 환경의 조성, 좀 놀 권리 말씀하셨는데 숲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숲에 가서 노는 거예요. 유치원인데 아, 숲? 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숲에 가서 노는 건데 이 비용이 상당하게 듭니다. 일반 어린이집의 비용과 비교를 하면 한 2~3배 정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대기를 걸기 위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교사 1명이 아이 2명을 케어합니다. 왼손, 오른손, 그리고 매일 숲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네.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주입식 교육이 너무 나이가 내려온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자, 거죠. 자막에 나오는 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이들에게도 놀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놀 권리가 이제 있죠. 그래서 예. 그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예. 이제 9살 아이가 소위 말해서 표현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멍 때리는 표정. 예, 예, 가장 예. 1등한 그렇죠. 게 예. 저 뇌도 이제 쉬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은데 네. 저 결국은 이제 놀고 쉬어야 소위 말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20여 년 전에 아동 권리 협약에 그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 핵심 내용 자체가 안전하게 클 권리 또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우리 사회의 어른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놀 권리는 반드시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놀 권리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참 씁쓸하다고 보는데요.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노는 것보다는 학원 보내고 영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더 하고 이러는 이유가 아까 우리 이동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대학 서열.
그다음에 이것이 직장 서열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생의 서열을 결정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 서열 세상에서 우위를 점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부모 욕심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전제부터가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를 부모 스스로 받아들여야만이 아이 교육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보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반드시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사회 지수라는 것이 따로 있고 사회의 성공 요인은 반드시 출신 대학으로 정해지지 않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말 있어요. 친화력, 사회력, 네. 어떤 판단력, 논리력, 네. 그 언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행복한 표정,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회의 성공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지를 부모 스스로가 두게 되면 너무 애에게 그 주입식 학원, 영어 단어 몇 개 하나 이거 가르치는 것에 목매지 않게 될 텐데 네. 그 좀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고 이런 것도 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그건 좀 이상적인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현실을 봤을 때 그 네. 동네에서 그 좀 노는 아이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다 스케줄이 빽빽해갖고 예. 뭐 학원 가고 또 무슨 어디 스포츠 뭐 하러 가고 그렇죠. 또 뭐 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저도 몇 년 전에 그 우리 아이와 좀 밥을 좀 먹으러 가려고 네. 좀 아빠로서 네. 무엇인가 이미지도 네. 더 부각시키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자녀, 자녀의 스케줄이 너무 자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빡빡하다 보니까 만나려면 한 2주 전에 예약을 해서 이제 애들하고 가야 되니까 네. 사실 상당한 지금 어떤 노는 문화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다른 그 집 아이들은 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아이도 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조금 요즘에 들어서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 뭐 60, 70년대 경쟁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또 경쟁 교육이 있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가 공간이 이건 됐죠.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다르잖아요. 21세기가 와서 네. 오히려 창의력이 존중받는 시대가 왔으니까 네. 이제는 좀 다른 교육을 해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학교가 생기는 거고 대안학교가 생기는 거고 이번에 그 선행학습 금지법도 그래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행학습 금지법 이렇게 취지는 좋고 통과를 잘 시켰는데 이걸 학교에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 나와서 학원에서 다 선행학습을 하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법이 앞뒤가 안 맞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최근에 않는 학원 거예요. 실태 중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였냐면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새끼 학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 학원의 존재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아예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하는 그 어머니들의 루트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쟁 교육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선행학습 금지 이런 거는 공연불에 그치지 않나. 우리 그 이 작가님 말씀하신 그 대안학교 또 혁신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있으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일부는 좀 인식을 변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창의력을 키워주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이제 속속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혁신학교 숫자가 2009년에는 13곳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무려 58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민선 2기들 교육감 공약 내용을 보면 앞으로 그 임기 내에 2,000곳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000곳 넘는 그런 혁신학교가 세워질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혁신학교가 세워진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공교육 체계 그리고 사교육 몰빵 현실에 대해서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그렇고 일단 애들한테 그 혁신학교를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네.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대요. 교사들 만족도도 높아요. 그렇죠. 이거 네. 뭐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만 했는데 혁신학교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또 스스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창의력을 늘려나가고 뭐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한테 친밀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예.